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진 속에 2,700선 탈환을 눈앞에 뒀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그 밑단의 IT 소부장과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790선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지수가 낙폭을 열심히 만회해준 줄 알았지만 계좌를 열어보니 아직 멀었습니다. 부디 이번 주도 반등다운 반등장을 기대해보며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찜통 더위가 이번 주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보통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꺾인다는데 올해는 참 날씨도 시장도 이례적이게 사람 당황스럽게 하고 있죠. 8월 16일 금요일장 전거래 한마디, 아래 공포 사라지자 코스피 올해 첫 5일 연속 상승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되며 코스피 올해 처음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금요일장. 일단 지표 3개가 물가, 고용, 소비 지표가 연이어 긍정적으로 나오자 패닉세를 유발했던 경기 침체 우려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양호한 미국 경제 수준의 안도환 시장, 이에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했고요. 엔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엔캐리 우려까지 진정됐던 지난 한 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는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유의미하게 국내 증시로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현물은 약 1조 2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건 지난 7월 5일 이후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도 2,600억 원 넘게 매수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을 회복하는 등 반도체주 강세 속 상승폭을 확대하며 코스피는 이날 개인 순매도에도 1.99% 올랐고요. 2,697선에서 마감하며 2,7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에 나섰고요. IT 소부장과 함께 바이오,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1.22% 올라 78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짚어볼까요? 코로나19 재확산세 속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웰크론과 녹십자 MS는 25% 넘게 오르는 등 마스크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냈고요.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 등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이날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전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 또 7월 반도체 수출이 9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디램 업체 중 유일하게 2분기의 점유율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는 소식에 7% 가까운 상승폭 보였고요. 19만 9,7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들은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미국 화장품 소매업체인 울타뷰티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습니다. 울타뷰티에는 클리오 마녀공장 등 K뷰티 업체들도 이점에 있는데요. 이에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메카 코리아 등 OEM 및 ODM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짚어보시죠. 이렇게 필라델피아 지수 약진 속에 SK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원 선 탈환을 눈앞에 뒀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그 밑단에 있는 IT 소부장들의 상승과 워런 버핏이 담았다는 화장품주의 선전까지 두드러졌던 금요일장. 오늘은요,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장에서도 테마주들이 들썩여 더 눈길을 끌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자세하게 톱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참 잔인합니다. 날씨, 습도, 경기, 주식, 전염병까지 모든 것이 버티기조차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는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라고도 불리는 엠폭스가 정확히 어떤 전염병이고 이미 50년 전에 발견된 병이 어째서 다시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올 법한 이슈인지 그 개념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 엠폭스, 원숭이 두창은요, 이름만 보면 사실 원숭이에게만 생기는 전염병인 것 마냥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감염될 수 있는 병이죠. 두창은 천연두의 또 다른 큰 면칭인데요. 1958년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실험실 원숭이에게서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발견되자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명이 붙게 됐습니다. 감염 시 초기 증상으로는 열,
두통, 근육통, 그리고 임파선염이 있습니다. 워낙 독감 증상과 비슷해서 초기 증상 시 발견해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죠. 그러다가 감염 약 3일 이후부터는 손과 얼굴, 가슴에 발진이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앓은 뒤 자연 회복이 되지만 중증으로 진행될 시에는 폐출혈에 이르며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확실한 건 백신이 있고 증상을 조절해 완치도 가능하다는 부분에 또 시장은 안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명률이 1% 미만인데 문제는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엠폭스가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에서 첫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첫 변이 엠폭스 환자는 스웨덴에서 나왔는데요. 이 환자는 아프리카를 방문했다가 엠폭스에 감염이 됐죠. 특히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 확산을 우려해 현지 시간 14일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발발이 된 겁니다. 이 변이 엠폭스는 기존보다 전파도 빠르고요. 특히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2,000명 넘는 엠폭스 감염자가 발생해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컸던 중국은 앞으로 6개월간 엠폭스 발병제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물품을 집중 공항에서 검사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도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했으며 아시아 파키스탄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전 세계로 변종 엠폭스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아직은 그래도 잠잠한 편입니다. 8월 9일 기준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요. 8월 9일 기준 한국에선 올해 들어 엠폭스 감염자가 총 10명 발생했습니다. 작년 연간 환자의 10% 아래 수준이고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례는 없지만 글로벌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우리도 사실은 안심할 수가 없겠죠. 질병관리청은 중증 엠폭스 환자 발생 시 비축 치료제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엠폭스를 예방하는 3세대 두창 백신인 진네오스도 2만 도스와 또 500명분의 엠폭스 치료제도 확보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직 이렇게 한국은 잠잠하지만요. 각국들의 분주한 경계태세에 우리도 경각심은 갖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미셀부터 볼까요? 주가 잠잠하다가 전거래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미셀이 생산하고 있는 브린시도 포비어가 엠폭스 치료제로 쓰이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어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금요일장 주요 매물 라인이었던 7,000원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도 보시죠. 코로나 관련주로도 분류돼 8월 6일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질병청과 함께 원숭이 두창 등 15종류의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특허를 2019년에 출원해 2021년 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MS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 분야가 진단시약 사업 부문인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녹십자 MS는 엠폭스 관련 진단키트 개발 이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전자공시에서 검색을 해봐도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 내용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 과제로 약독화 두창 백신을 연구한 이력이 있어 주가는 전날 25%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노트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상승했으나 그 힘은 좀 약했죠.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질병청과 엠폭스 검사 키트 개발을 완료해 즉시 생산 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전거래일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러다가 장 마감 들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25%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엔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주로 시작하는 전염병 테마 순환매, 전염의 수준이 빠르게 확산되면 진단키트, 치료제, 원격 의료, 제지주들로까지 빠르게 순환매가 형성되는 우리 시장. 추후 나올 수 있는 뉴스에 따라 에너지를 응축해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의 빠른 트레이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일전기의 2분기 실적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 14% 오른 산일전기는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4%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펩트로는 1,2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성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시설자금으로 650억 원, 운영자금으로 55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상증자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텍은 약 6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공시했는데요. 주가 안정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 부품 제조 업체인 전진건설로봇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새로 상장하게 되고요. 오늘부터 한국과 미국의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즉 을지연습이 진행됩니다. 작년 대비 확대 실시되는 만큼 방산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은 2000포럼 2024를 21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자리에서 AI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이 오갈지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반등 여부와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속게임 여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전일장 참 열심히 올라와 줬죠. 20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지지라인 20만 원 선은 오늘 과연 돌파해 줄지 여부, 20만 원, 21만 원 선 라인을 좀 잘 돌파해 주는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사실 지난주는 SK하이닉스가 오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떨어지고 삼성바이오가 오르면 SK하이닉스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연 이번 주도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